오늘은 바람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 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바람의 시대 때는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갖고 세상 밖으로 자신의 매력과 그리고 개성을 발신해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레이 컨정션이 일어나기 전에 버려야 할, 해소해야 될 부분으로서 가장 1순위로 꼽고 싶은 것이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휘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주목을 받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은 타인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이건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울해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레이 컨정션이 다음 주에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이거를 반드시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해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2021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마음을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을 넉넉히 잡고서 정화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화라는 말이 오바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친구를 보고 질투하는구나. 나는 저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그런 평가에 민감하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견과 싸우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거를 처음에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노트로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노트로 적어서 나는 이런 부분이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면서 경쟁 심리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그 노트를 찢어버리는 거죠. 또는 불에 태우시거나 말로 내뱉으셔도 돼요. 말로 내뱉으신 다음에 그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다. 타인과 너무너무 나를 비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는 이 경쟁 심리,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겠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타인은 타인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말로 꺼내보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로 그 작업을 해주셔도 되세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의 선수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화려하게 이렇게 은퇴를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이면에서는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자신과 싸웠던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사다마오 씨가 천재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아사다마오 씨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때 당시에는 크게 아사다마오를 능가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희귀 질투로 인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사다마오를 좋은 경쟁 상대로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은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이겨낸 거죠. 그래서 무대에서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였고요. 근데 반대로 아사다마오는 본인이 김연아 씨한테 추월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당시에 아사다마오 씨의 심정을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정말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하셨던 건 아닌가, 많이 괴로워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두 분 다 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저 같아도 내가 천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추월하면 일단 좀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다마오 씨는 김연아 씨를 굉장히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의 시대 때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막 고군분투가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분명 나와 같은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나는 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성을,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알려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200년 이상이나 지속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질투를 아예 하지 마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요, 사람을 두고 질투해요. 질투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누구는 질투하고 누구는 질투받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를 하겠죠. 반대로 내가 일본어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저를 질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랑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당연한 심리거든요. 이것마저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본어를 정말 좋아한다면 타인의 실력과 내 실력을 비교하게 될까요? 그냥 의식은 하겠죠. 저 친구 잘해서 부럽다. 진짜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일본어를 좋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겠다, 시기심이 드는 마음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어요. 자꾸 나는 저 친구가 너무 신경 쓰이고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일단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마음이에요, 시기심이 드는 거는요.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너무 지나치면은 그때는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저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시고 오늘 내가 할 일에 꼭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좀 의심 아닌 의심을 갖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그 친구의 발언에서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더 친절하거나, 그리고 누가 나한테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쁘시네요 라던가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나한테만 했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그때 그 친구가 왜 나한테는 친절하게 안 하지? 내가 덜 예쁜가? 내가 별로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서서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어려워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파장이 맞지 않으면 멀어지거든요.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해요. 저는 반대로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의식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고 너무너무 질투심이 들었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그런 선배 언니들 보면은 그 선배가 유학은 도쿄로 갔는지 오사카로 갔는지 이런 것도 막 정보도 알아내려고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 오랫동안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꼭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걸 벤치마킹 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색깔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배움도 깨달음도 얻었던 것 같아요. 타인을 너무 미워하고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에너지 파장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현실을 끌어오게 돼요. 상대와 멀어지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좀 실패를 많이 하게 되거나. 자신의 주체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체가 없으면 나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인과 나를 자꾸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타인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타인이 좋은 회사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추입니다.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길, 내가 그 대학에 가고 싶으니까 나는 공부한다. 내가 그 회사, 그 업무를 맡고 싶으니까 공부한다. 노력한다. 내가 남들이 유튜브에서 돈을 잘 버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출발점은 나 자신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람의 시대 때는 유튜브든 어떤 플랫폼이든 이 세상이든 정말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정보에서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주체가 없으면은 사이비에게 당할 수도 있고, 내 주체가 없으면은 어떤 발신자한테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나의 주체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다 믿고 신봉하고 추앙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보면서 뭔가 직감이 왔을 때, 저 채널 메리제이 채널이랑 좀 맞지 않는다 파장이, 그러면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신이 느낄 때 메리제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라고 느끼신다면 시청하셔도 되시고요. 모든 거는 본인의 마음이 그 채널에 파장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정보를 원하는지가 중요해요. 자신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람의 시대 때는 그동안 지켜주던 울타리가 사라져요. 정말 본인이 모든 걸 선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정보의 범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정보는 무엇인지, 나와 맞는 정보는 무엇인지 항상 안테나를 잘 세우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메리제이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제이였습니다.